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꼰대 사전, 알쓸 신꼰 발표를 맡게 된 조직행동론 8조 구동현입니다. 우선 저희의 발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꼰대의 정의는 무엇이며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꼰대의 유형별 특징 및 대처 방법, 꼰대의 사례, 그리고 꼰대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가장 연관성 있는 성격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꼰대란 늙은이를 뜻하는 은어로 국어사전에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청소년들이 권위적인 어른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은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밑에 박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성세대 중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어린 사람에게 자신의 사고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사람을 꼰대로 칭합니다. 꼰대는 또한 BBC 페이스북 페이지 오늘의 단어에서 소개될 만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BBC에서는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으며 타인은 항상 잘못됐다고 여기는 사람으로 소개됐고,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서도 거들먹거리는 노인으로 기재되며 이제는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꼰대라는 단어 자체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여러 유래가 알려져 있었는데 그중 저희 조가 봤을 때 가장 유력한 주장 2가지를 선정해봤습니다. 먼저 영남 사투리에서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생기는 주름이 번데기 같다 하여 번데기의 영남지방 방언인 꼰대기가 줄여져서 꼰대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은 백작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매국 행위를 했던 한국인들에게 백작의 자기가 많이 주어졌었는데 이후 백성들이 친일파들이 보여줬던 행태를 꼰대짓이라 칭하며 자연스럽게 꼰대라는 단어가 오르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꼰대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의 유형은 어떻게 되며 이런 유형이 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점, 이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전형적인 꼰대 유형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전부라는 생각에 끊임없는 지적과 충고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수 없다면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서로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만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열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적은 동료나 후배가 하는 반론을 인정하지 않으며 누가 봐도 자기보다 어려 보인다고 생각되면 초면에 반말을 하시는 유형입니다. 우리나라의 유교적 풍습에 의해 생긴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이 전부가 아니며 아무리 어린 사람이어도 존중하고 충고를 받아들이는 게 이와 같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대처법으로는 무한 긍정을 해드리거나 영혼 없는 리액션으로 맞받아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사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고 원하지 않는 조언을 내뱉는데 그게 결국 자기 자랑인 유형입니다. 말하기 전에 꼭 필요한 말인지 선을 넘는 말인지 여러 번 생각해보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기에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과는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악의 꼰대라고 불리는 때 안 가리는 19금 토커입니다. 거리낌 없이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하며 이로 인해 쌓여진 분위기를 오히려 좋아하는 독특한 분들입니다. 음담패설은 좋지 않은 말들입니다. 재미없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음담패설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호응해주지 않거나 정색 등을 통해서 강하게 반응해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장에서 볼 수 있는 꼰대 사례입니다. 주말이나 퇴근 후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유형인데 이는 업무관계와 사적관계를 구분짓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퇴근 후 취미생활 등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으며 일은 업무에 하는 것이라는 관념을 갖고 타인의 SNS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처법으로는 휴일에는 연락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적당한 거짓말을 둘러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식 자리가 좋은 부장님 유형입니다. 선양 여부를 따지지 않고 빈번한 회식을 갖고자 하며 불참하면 눈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자신과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에겐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회식 자리 때는 눈밖에 나는 것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유형의 꼰대들을 알아봤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꼰대들이 실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실제 사례에 대해서 윤희준 조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꼰대의 사례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의 사례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담임선생님이 결혼식에 반 학생의 축가를 강요하셨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축가를 준비했어요.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더니 전화로 안 하고 버릇없게 메일로 보냈다고 화내시더라고요. 다음은 아르바이트 중에 꼰대의 사례 소개입니다. 고기를 굽는 일을 하는데 제가 있음에도 계속 성적인 농담을 하시고 심지어 저한테도 듣기 불편한 농담을 하시는 손님이 있어요.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원장님이 계속 반말로 저에게 여자친구가 있냐며 너무 사적인 것까지 물어봐서 기분이 나빠요. 다음은 직장에서의 사례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때 상사가 일본은 위대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며 계속 저희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해요. 윈도우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이런 것은 미리 출근해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업무 시간이 끝나도 계속 업무 관련 연락이 와요. 쉬는 날이라 늦게 답을 했더니 책임감 없다며 화를 내요. 군대식인 상사는 2번만 알려준다 하고 이후 질문하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줘요. 다음은 꼰대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개인이 모여 집단과 조직을 이루고 성과를 내는데 꼰대는 이러한 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꼰대는 보통 기성세대를 가리키는데 산업화 시대를 거친 기성세대는 성실성과 헌신, 조직의 방침과 지시를 따르는 충성이 개인의 조직과 성공이었습니다. 더불어 조직의 발전과 성공을 개인의 성장과 성공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인의 행복과 균형 있는 삶, 일명 워라밸을 중요하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두 세대의 가치관 충돌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슈와츠의 가치 이론에 의하여 부하를 관리할 때 가치관과 동기 이해가 중요하고 부하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업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사의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에 의한 가치관 강요는 조직 내에 부정적인 상황들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저희 조원들의 빅5 성격 검사 결과인데요. 레벨의 정도에 따라 레벨 5와 레벨 3를 꼰대에 가깝다고 봤고 레벨 1과 2를 멀다고 봤습니다. 높은 레벨을 가진 팀원의 성실성은 평균인 55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하거나 낮았고 우호성 부분에서 가장 크고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평균치는 45이고 최고치는 60인 반면 높은 레벨의 조원은 24의 우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호성이란 친화성으로도 불리며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관계를 지속하려는 것으로서 대인의 관계를 지향함을 의미합니다. 저희 조원들의 유형 검사 결과로 봤을 때 꼰대와 가장 연관성 있는 성격 특성은 우호성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